아니, 이게 정말 사실인가요? 독일 명문가의 시아버지가 태국 공항에서 눈물을 보였다고요? 레딧의 한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 하나가 전 세계 수천 명의 사람들의 눈길을 사로잡았습니다. 태국 공항에서 인생이 바뀐 독일 시아버지 이야기. 짧은 제목이지만 그 안에 담긴 사연은 깊고도 강렬했어요. 댓글에는 진심으로 감동받았다. 이건 영화로 만들어야 한다. 나도 울었다는 반응이 넘쳐났습니다. 지금부터 이야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그 사연 속의 주인공, 한국에서 온 지혜입니다. 저는 현재 독일에 살고 있고 독일인 남편과 결혼한 지 이제 5년이 되어 가요. 남편과의 관계는 늘 따뜻하고 서로를 존중하는 사이지만 시댁, 특히 시아버지와의 관계는 늘 얼음장 같았죠. 시아버지는 독일에서도 손꼽히는 명문 가문 출신입니다. 본인 가족에 대한 자부심이 엄청나고 은퇴 전에는 글로벌 제조기업의 부회장까지 지내셨어요. 지식도 많고 매너도 갖춘 신사처럼 보이지만 단 하나. 문화적 편견과 오만, 그것만큼은 고칠 수 없었습니다. 시아버지는 처음 저를 봤을 때부터 환영하지 않았어요. 당신이 한국에서 왔다고요? 그 눈빛은 분명히 말하고 있었습니다. 이국적인 이방인이 어떻게 우리 집안에 들어올 수 있었는가? 그 후로도 자주 저를 공개적으로 무시했어요. 지혜는 요리는 잘해요. 한국 사람들은 요리밖에 하는 게 없잖아요. 요즘은 유럽 남자들이 아시아 여자에게 너무 쉽게 빠지는 경향이 있어요. 조심해야지. 남편이 화를 내며 그만하라고 말려도 시아버지는 늘 웃으며 넘겼습니다. 그건 웃음이 아니라 가면을 쓴 우월감이었죠. 심지어 가족 모임에서도 저는 이방인 취급을 받았어요. 그가 주로 쓰는 표현은 우리 유럽인들은, 아시아인들은 아직 미개한 부분이 많지. 처음엔 속이 상해서 밤마다 울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차라리 아무 말 없이 거리감을 유지하는 쪽을 택했어요. 그게 더 평화를 유지하는 길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뜬금없이 가족 여행을 제안했어요. 우리 다 같이 어딘가로 여행 가면 어때? 엄마, 아빠, 그리고 우리 부부. 오랜만에 가족으로서 시간을 보내자고. 저는 속으로 재앙이 될 수도 있겠구나 싶었지만 시어머니가 굉장히 좋아하셨고 시아버지도 예상 외로 동의하셨어요. 그리고 결정된 여행지는 아이러니하게도 태국. 시아버지가 말하길 그래도 아시아 중에선 그나마 볼 게 있으니 태국 정도는 괜찮겠지. 아니, 한국도 안 와본 사람이 그런 말을? 여행을 준비하면서도 그는 늘 우리가 가는 곳이니까 너무 현지식으로 굴진 말게. 라고 말했고 유럽 여권을 가지면 태국에서 얼마나 편한지 보여줄 수 있겠군. 하며 웃기도 했어요. 저는 조용히 그 모습을 지켜보며 생각했습니다. 이런 사고방식 언젠가는 꺾일 텐데 아니면 영원히 바뀌지 않겠지. 그렇게 우리는 독일에서 비행기를 타고 방콕 수완나품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공항에 발을 딛자마자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죠. 공항에 내리자마자 그곳의 풍경은 매우 이국적이었지만 어딘가 익숙하기도 했어요. 한국에서도 태국 여행을 자주 가니까 TV나 유튜브에서 본 풍경들과 겹쳐졌거든요. 하지만 시아버지는 입구에 들어서자마자 고개를 절레절레 저으셨어요. 공기가 끈적하고 어수선하군. 역시 아시아는 아시아야. 그런데 그 순간 입국 심사 줄에서 믿기 힘든 일이 벌어졌어요. 일반 외국인 줄은 길게 늘어져 있었고 유럽 여권을 든 시아버지는 당당하게 앞줄로 향했죠. 그런데 공항 직원이 정중하게 말했어요. 죄송합니다. 이 줄은 아시안 국가 또는 사전 등록자가 이용하는 줄입니다. 일반 관광객은 오른쪽 줄을 이용해 주세요. 시아버지의 얼굴이 굳었어요. 나는 독일 여권 소지자야. 여기 태국보다 훨씬 영향력 있는 국가인데. 그런데 그 옆에서 제가 한국 여권을 내밀자 직원이 활짝 웃으며 안내해 줬어요. 웰컴 투 타일랜드 맘. 디스 웨이 플리즈. 심지어 제 여권에 전자입국 등록 스티커가 붙어 있어서 훨씬 빨리 입국 심사를 통과할 수 있었죠. 시아버지는 고개를 갸웃거리며 제 옆에 와서 말했어요. 왜 너는 특별 대우를 받는 거지? 한국 여권이 그렇게 영향력이 있었던가? 그 질문에 저는 차분히 대답했어요. 한국 여권은 지금 세계 여권 랭킹 2위예요. 무비자 입국 가능한 나라 수가 독일과 비슷하거나 더 많을 때도 있고요. 요즘엔 아시아 중에서도 한국 여권 꽤 힘있는 편이에요. 시아버지는 입을 다물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의 눈빛에는 의심과 혼란, 그리고 처음으로 생긴 미묘한 인정이 섞여 있었죠. 호텔로 가는 택시 안에서도 그는 계속 창밖을 보며 말했어요. 이상하군, 태국이라는 나라가 이렇게 한국인 관광객에게 열려 있다니. 그 말은 그의 인식 속엔 여전히 유럽인이 중심이라는 전제가 깔려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그 전제가 서서히 흔들리기 시작하는 순간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단순한 공항의 경험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방콕 시내의 한 대형 쇼핑몰에서 그는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하게 되죠. 태국 도착 이틀째 아침, 우리는 방콕 시내에 있는 초대형 복합 쇼핑몰 아이콘 시암에 방문했습니다. 호텔에서 차로 이동하는 길 내내 시아버지는 창밖을 바라보며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생각보다 길도 정비가 잘 되어 있군. 설마 동남아에서 이런 도시가 있을 줄은 몰랐지. 처음 보는 도시의 발전된 모습에 놀란 듯했지만 말투는 여전히 으스대는 듯한 기색이 감돌았어요. 태국의 모습을 보며 감탄하는 동시에 속으로는 그래도 유럽만 하겠나 하는 생각이 깔려있는 듯했죠. 아이콘 시암에 도착하자 고급 부티크와 명품 브랜드들이 눈앞에 펼쳐졌고 대리석 바닥에 반사되는 조명은 유럽 백화점 못지않은 품격을 자랑하고 있었어요. 시아버지는 살짝 놀란 눈치였어요. 이 정도면 괜찮군. 유럽의 갤러리아 라파에트 같은 느낌이랄까? 하지만 그 다음 순간 전혀 예상치 못한 장면이 그의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쇼핑몰 중심부에 위치한 대형 팝업 부스에서 수많은 현지인과 관광객들이 길게 줄을 서 있었어요. 플래카드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BTS X 타일랜드 팝업 존. 뭐지 저건? 무슨 유명인이라도 오나? 시아버지가 물었어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죠. 방탄소년단 팝업 스토어예요. 요즘 태국에선 BTS뿐만 아니라 많은 K-POP 아티스트들이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어요. 정말로 팝업 부스 주변엔 한국어로 적힌 문구들, 한글 티셔츠를 입은 태국 팬들, 그리고 ARMY라고 적힌 가방을 맨 사람들이 북적이고 있었어요. 태국뿐만이 아니었어요. 일본어, 중국어, 영어 다양한 언어를 쓰는 사람들이 BTS 굿즈를 사기 위해 줄을 서 있었습니다. 시아버지의 눈썹이 꿈틀거렸어요. 이게 그냥 일시적인 유행 아닌가? 태국 사람들이 왜 한국 가수에게 저렇게 열광하지? 그때 옆에서 우리를 안내하던 현지 가이드가 조용히 말을 보탰습니다. 지금 태국의 10대 30대 중 절반 이상이 한국 콘텐츠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BTS, 블랙핑크는 물론이고 한국 드라마나 예능, 심지어 음식, 화장품, 언어까지 전방위로 인기가 높아요. 지금 저기 보이시죠? 한국 뷰티 브랜드 부스요. 하루 매출이 2천만 바트가 넘기도 해요. 태국 젊은 층 사이에선 한국 스타일이 가장 세련된 기준으로 여겨집니다. 시아버지는 그 말을 듣고 한참을 말없이 그 장면을 바라봤어요. 그 눈빛은 처음으로 놀람을 넘어 혼란과 불안이 깃든 느낌이었죠. 자신이 믿어왔던 세계관이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한 겁니다. 쇼핑몰 내 한국 레스토랑에서도 상황은 비슷했어요. 점심시간이 되자 한식당 앞에는 줄이 길게 늘어서 있었고 김치찌개, 비빔밥, 불고기 등 메뉴판에 적힌 한국 음식 이름에 태국인들이 익숙하게 반응하는 모습이 낯설지 않게 느껴졌어요. 그때 시아버지가 조심스럽게 저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지혜야, 너는 이렇게 한국이 전 세계적으로 인기가 많은 걸 알고 있었나? 나는 한국 하면 그냥 기술 잘하는 나라 삼성 정도로만 알았는데 이건 전혀 다른 차원의 일이군. 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한국은 그동안 조용히 그리고 꾸준히 세계와 소통해왔어요. 문화와 기술, 사람, 철학까지도요. 우린 더 이상 이름 없는 아시아 국가가 아니에요. 시아버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의 얼굴에는 복잡한 감정이 흘러넘치고 있었어요. 그날 저녁 호텔 라운지에서 조용히 와인을 마시던 그는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뭔가 놓치고 있었던 건가? 그의 입에서 의심이라는 단어가 아닌 인정에 가까운 혼잣말이 처음 나왔던 순간이었어요. 하지만 그의 마음을 완전히 바꾸기엔 아직 결정적인 한 방이 필요했죠. 그리고 바로 다음 날, 우리 일행이 여행 중 들린 작은 사건이 그의 인생 전체를 바꿔놓게 됩니다. 그날 밤 호텔 방으로 돌아온 저는 하루 동안 있었던 일들을 곱씹으며 생각에 잠겼어요. 시아버지의 당황스러워하는 표정, 아무 말 없이 식사를 마치던 그의 모습이 머릿속에서 계속 떠올랐습니다. 저렇게 완고한 분도 충격을 받을 수 있구나.
하지만 마음 한켠에서는 경계심도 있었습니다. 혹시 또 괜히 한국을 폄하하는 말로 반응하지는 않을까? 그게 잠깐의 호기심일 뿐이라면 결국 원래대로 돌아갈지도 몰라. 다음 날 아침, 우리는 태국의 유명 사원 중 하나인 왓 아룬을 관광했습니다. 시아버지는 여전히 겉으로는 여유로운 척했지만 뭔가 마음이 불편한 듯 자주 혼잣말을 했어요. 문화라는 게 이렇게 빠르게 변할 수도 있나. 예전엔 어디를 가도 유럽이 중심이었는데. 점심 식사를 위해 들어간 한 카페에서는 또 하나의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우리 일행이 자리를 잡고 앉자 종업원이 와서 유창한 한국어로 말을 걸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혹시 주문 도와드릴까요? 시아버지는 깜짝 놀라 종업원을 쳐다봤고 저는 자연스럽게 한국어로 메뉴를 주문했어요. 종업원은 유쾌하게 웃으며 한국어로 응대했고 시아버지와 시어머니는 전혀 이해하지 못한 채 멀뚱히 우리를 바라봤습니다. 너무 신기하네요. 태국에서 한국어로 이렇게 자연스럽게 대화할 수 있다니. 아, 저희 매장에선 한국인 손님이 워낙 많아서 직원 교육도 한국어로 해요. 사장님도 한국 드라마 엄청 좋아하시고요. 시아버지는 다시 말을 잃었어요. 그의 얼굴에는 자신이 세계의 중심이라고 믿어왔던 자부심이 조용히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죠. 커피를 마시던 도중 시아버지는 드물게 진지한 표정으로 제게 말을 걸었습니다. 지혜야, 너한텐 독일에서 사는 게 힘들지 않았니? 내가 그동안 좀 무례했을지도 모르겠구나. 그 말은 너무나도 뜻밖이었고 제 가슴을 뭉클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분이 이런 식으로 말을 꺼낼 줄은 정말 상상도 못했거든요. 하지만 저는 곧장 감정에 휩싸이지 않고 조심스럽게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어요. 처음엔 많이 힘들었어요. 말도 문화도 사람들의 시선도 낯설었고 가장 힘들었던 건 제가 항상 누군가의 밑에 있는 사람처럼 여겨지는 느낌이었죠. 그런데도 버틴 이유는 독일도 배울 점이 많고 저 역시 존중받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걸 보여주고 싶었기 때문이에요. 시아버지는 말없이 저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의 눈빛은 처음으로 진심 어린 이해와 반성이 담겨 있는 듯했죠.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진정한 깨달음은 그 다음 날 일어난 한 사건에서 오게 됩니다. 그의 오만과 자부심을 완전히 꺾어버릴, 그리고 그가 진심으로 고개를 숙이게 만든 결정적인 순간이 기다리고 있었죠. 그날은 태국 여행의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우리는 일정을 마무리하며 방콕 외곽의 작은 전통시장과 마사지를 체험하기로 했어요. 햇살이 따갑고 습한 날씨 속에서도 모두가 웃으며 움직였지만 어딘가 시아버지의 얼굴은 조금 긴장된 듯 보였습니다. 오늘은 무슨 한국 문화가 또 나타나려나. 그의 농담 섞인 말에 모두가 웃었지만 진심 반 농담 반인 걸 모두가 알았죠. 시장 구경을 마치고 근처의 유명 마사지샵에 들어갔습니다. 마사지사가 정성껏 어깨를 눌러주는 동안 시아버지는 조용히 누워있다가 갑자기 아야 하고 소리쳤습니다. 모두가 놀라 그의 쪽으로 시선을 돌렸고 그는 허리를 부여잡고 얼굴을 찌푸리며 말했습니다. 허리가 순간적으로 아마 어제부터 무리가 있었나 봐. 상태가 심상치 않자 우리는 급히 근처 병원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낯선 나라, 낯선 시스템, 그리고 무엇보다도 언어의 장벽이 문제였어요. 시아버지는 통증 때문에 말도 제대로 못하고 있었고 현지 직원들은 영어도 서툰 상황이었습니다. 그 순간 제가 직원에게 한국어로 말을 걸자 직원의 표정이 확 바뀌었어요. 아, 한국분이세요? 저희 병원은 한국인 관광객이 많아서 한국어 가능 직원이 상주 중입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몇 분 후 유창한 한국어를 구사하는 태국 간호사가 등장했습니다. 그녀는 매끄럽게 응급 접수를 도와줬고 한국어로 진료 안내까지 해주었습니다. 검사 후 바로 물리치료실로 이동하시면 되고요. 통증 관리도 함께 진행할 수 있어요. 혹시 독일 보험 있으시면 영문 진단서도 바로 발급 가능합니다. 시아버지는 자신의 귀를 의심하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는 지금까지 자신이 가장 잘 아는, 가장 앞서 있는 나라가 독일이라고 믿었어요. 그런데 여기 태국이라는 나라에서 한국인이라는 이유로 내 며느리 덕분에 내가 도움을 받고 있다. 진료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 차 안에서 시아버지는 조용히 창밖을 바라보다 말했습니다. 고맙다, 지혜야. 저는 놀라서 시선을 돌렸고 시아버지는 저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을 이었어요. 정말 고맙다. 그리고 미안하다.
내가 그동안 너에게 얼마나 무례했고 또 한국을 얼마나 얕잡아 봤는지 이제야 알겠구나. 그 말에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의 눈엔 미세하게 눈물이 맺혀 있었고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나는 늘 우리 유럽이 중심이라 생각했어. 아시아는 그저 성장하는 나라들이라고만 생각했지. 그런데 내가 보여준 것들, 그리고 오늘 내가 겪은 일들, 모든 게 내 사고를 완전히 바꿔놨다. 그 순간 저도 눈물이 났어요. 결혼하고 처음으로 이분이 진짜 나를 인정해준 순간이었어요. 그의 말은 단순한 사과가 아니었어요. 한 인간이 자신의 오만을 깨닫고 그 틀에서 벗어나려는 순간의 고백이었죠. 그리고 그것은 단지 한국과 독일, 동양과 서양의 차이가 아닌 사람과 사람 사이의 진심이 통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차 안에 흐르는 공기는 이전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그전까지 시아버지와 저는 아무리 가까이 앉아 있어도 늘 투명한 벽 하나가 가로막고 있는 듯한 느낌이었죠. 하지만 지금은 그 벽이 조용히 서서히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시아버지는 멍하니 손에 들린 진단서와 병원 명함을 바라보다 혼잣말처럼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이렇게 많은 준비를 해놓고 있다는 걸 왜 나는 몰랐을까? 내가 모른 척한 건가? 그 순간 시어머니가 살며시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여보, 지혜가 얼마나 똑똑하고 섬세한 며느리인지 이젠 알겠죠? 난 처음부터 그녀가 우리 가족에게 필요한 존재라고 느꼈어요. 그 말에 시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말했어요. 지혜야, 나는 그동안 한국을 그냥 경제만 발전한 나라 정도로 생각했어. 그게 얼마나 무지한 생각이었는지 이제야 알겠구나. 그리고 너는 우리 가족에게 너무 소중한 사람이다. 정말로 고맙고 미안하다. 그 말에 저는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가 처음으로 진심으로 가족으로 받아들여줬다는 걸 느꼈기 때문이었죠. 저야말로 감사해요, 아버지. 쉽지 않은 자리에서 이렇게 직접 말씀해 주셔서 정말로 마음 깊이 전해졌어요. 짧지만 진심이 담긴 그 대화는 그동안 쌓였던 오해와 거리감, 상처들을 말없이 녹여주는 따뜻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모두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특별히 한국식 BBQ가 가능한 현지 레스토랑을 찾아 함께 불판을 앞에 두고 고기를 구웠어요. 시아버지는 젓가락을 어색하게 집어들고 고기를 뒤집으며 웃었습니다. 이거 생각보다 재미있군. 그리고 고기 맛이 아주 좋군. 지혜야, 나중에 한국에도 데려가줘. 이번엔 내가 먼저 손들고 가볼게. 그 말에 모두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 웃음 속에는 새로운 시작, 더 깊은 이해, 그리고 진심 어린 화해가 담겨 있었어요. 그리고 저는 마음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오늘 이 여행은 단순한 여행이 아니었어. 한 사람의 인생을 바꾸고 한 가족의 미래를 다시 엮은 특별한 여정이었어. 독일로 돌아온 지 며칠 후 예상치 못한 메시지 하나가 제게 도착했습니다. 보낸 사람은 바로 시아버지였습니다. 지혜야, 혹시 다음 주 주말 시간 괜찮니? 같이 한국 식당에 가자. 순간 휴대폰을 바라보며 멍하니 웃음이 났습니다. 짧은 한 문장이었지만 그 안에 담긴 의미는 결코 가볍지 않았거든요. 그동안 제가 얼마나 이 가족의 바깥에 있었는지를 잘 알기에 이 한 문장이 주는 울림은 생각보다 컸습니다. 일주일 후 독일 한복판의 작은 한식당에서 다시 만난 우리 가족. 창문으로 따뜻한 햇살이 들어오고 불고기 냄새가 가득 퍼진 공간 속에서 시아버지는 익숙하지 않은 젓가락질을 하며 묘한 긴장과 설렘이 섞인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이제 보니 김치라는 음식도 꽤 복잡한 풍미가 있군. 정말 정성과 시간이 들어간 음식이야. 그 말에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맞아요. 김치는 발효 음식이라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아요. 시간과 정성, 기다림이 필요하죠. 한국 문화 자체가 그래요. 그는 고개를 천천히 끄덕이며 저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오랜 침묵 끝에 진심을 담아 말했어요. 지혜야, 너를 우리 가족의 일부로 받아들이지 못한 시간이 지금 생각하면 정말 아쉽다. 아니, 솔직히 말하자면 내가 무례했고 그 편견 속에서 살아왔던 내가 부끄럽구나. 그의 말에 제 눈가가 순간적으로 촉촉해졌습니다. 그 목소리엔 변화를 꾹 눌러 담은 진심이 담겨 있었고 그 고백은 단지 나에 대한 사과가 아니라 한국이라는 나라 그리고 한국인에 대한 이해와 존중으로 가는 출발점이었어요. 그날 이후 시아버지는 눈에 띄게 달라졌습니다.
설날 즈음엔 저에게 먼저 떡국을 어떻게 만드는지 물어보셨고, 명절 때는 같이 마트에 가서 한국 재료를 고르고 정성껏 떡국을 함께 만들었어요. 그리고 식탁 앞에서 그는 말했죠. 이제야 명절 같은 느낌이 드는구나. 내가 독일식 명절만 알았던 게 아쉬울 정도야. 또 어느 날엔 갑자기 저에게 물어보셨어요. 그 우영우라는 드라마가 그렇게 유명하다면서. 법정 드라마 좋아하는데 한번 볼까 해서 말이지. 그 말을 들으며 저는 웃음을 참을 수 없었어요. 그 드라마를 단순한 취미로 즐기려는 게 아니라 한국이라는 문화를 이해하고 싶다는 마음에서 비롯된 선택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던 어느 날 진짜 깜짝 놀랄 소식이 날아왔어요. 시아버지가 직접 한국행 항공권을 예약했다는 것. 내가 직접 가보고 싶어졌어. 내가 자라온 나라, 내가 말하던 그 한국. 뉴스나 책이 아닌 내 두 눈으로 직접 보고 느끼고 싶어. 그 말에 제 마음은 벅차오름으로 가득 찼습니다. 한국을 향한 존중과 이해, 그것이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표현되었다는 것. 그건 단순한 변화가 아니라 관점의 전환이자 인생의 성장이었어요. 한국행을 앞두고 그는 제게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나는 오랫동안 세상을 유럽 중심으로 봤어. 모든 기준과 가치, 문화도 유럽에서 시작된다고 믿었지. 하지만 태국 여행에서, 너와 함께한 시간에서 나는 처음으로 내가 틀릴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받아들였어. 지혜야, 내가 내게 보여준 건 단지 한국의 문화가 아니야. 그건 존중이라는 단어의 의미였어. 그걸 너무 늦게 배워서 미안하고 또 고마워. 그 말을 들으며 저는 생각했어요. 우리는 모두 누군가에게 처음으로 어떤 가치를 일깨워주는 사람이 될 수 있다고. 그리고 그 변화는 결코 거창한 곳에서 시작되지 않아요. 한 끼의 식사, 한마디의 대화, 하나의 여행, 그리고 한 사람의 진심. 그 작은 순간들이 쌓여 누군가의 시선을 바꾸고 세상을 더 넓게 보게 만드는 거죠.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여러분, 한국이라는 나라는 단순히 경제 성장만 이룬 나라가 아닙니다. 수천 년의 역사, 사람과 사람 사이의 정, 그리고 진심 어린 배려가 살아 숨쉬는 나라예요. 누군가는 말합니다. 한국이 뭐 그렇게 대단해? 하지만 이 이야기를 들으셨다면 그 말이 얼마나 가볍고 얕은 질문인지 느끼셨을 거예요. 저는 자랑스럽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나는 한국인입니다. 그리고 한국은 누군가의 오만을 깨뜨리고 누군가의 세계관을 바꾸고 누군가의 인생에 따뜻한 전환점을 선물해 줄 수 있는 나라입니다. 이 이야기에서 감동을 받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 여러분의 이야기도 댓글로 나눠주세요. 우리의 이야기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자부심을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